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처럼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대면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좀 가벼가 떨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사찰 숲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숲을 딱 영상을 했다가 지도 숲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사찰들이 다 이제 산 중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전데요. 제가 늘 주장하는 모토는 이제 세상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살림 생태 이런 부분들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연구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랑 늘 이렇게 협업을 좀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잘 갖춰야지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계속 오셨는데 아마도 이제 인적 네트워크의 그런 힘을 아마 잘 실감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여기 서울시립대학교 조교학과에서 좀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교학과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계종 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사찰들이 산중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 가까이 있는 충도사만 해도 환경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보면은 송전탑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근처에 채석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어떤 데는 길이 난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청구원에 이제 요청이 있으면 거 가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 이제 많이 이제 조언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가면 사찰숲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찰숲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기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찰숲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생태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찰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산지에 사찰은 대부분 산지에 입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제 사찰은 주변에 이제 전각이 있고 주변에 산림이 있는데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각으로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찰 숲까지 다 같이 이제 통틀어서 사찰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사찰을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숲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 산림이라는 게 있고 산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가끔씩 보시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먼저 구분을 좀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한글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숲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과 산림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산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에 있는 숲을 얘기하는 거죠. 산에 있는 숲을 우리가 산림이라고 얘기하고,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숲을 삼자라고 해서 이 글자 안에만 나무 목이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숲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이 산림은 이제 이 용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니까 산림이라는 용어가 무려 800여 건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과거에 우리 공문원에서도 다
산림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산림이라고 되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제 산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냐면 1908년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만든 법이 뭐냐면 산림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는데 1908년에 일본이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1호 법이 바로 산림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 용어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렇게 막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걸 산림욕이라고 써야 되냐, 산림욕이라고 써야 되냐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의 3분의 2가 거의 산지잖아요. 그래서 가용지가 별로 없어요. 평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집을 짓거나 아니면 도시를 만들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형태를 쓰고 나머지 이렇게 산이 남아요. 그래서 평지 숲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산에 가면 당연히 숲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부터. 그래서 당연히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포레스트 숲 그 자체를 우리는 암암리에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보면은 산림청이라는 게 있고요. 대학에 가면 산림자원학과가 있는데 그거는 산림청이라고 하지 않고 산림자원학과라고 쓰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포레스트라는 말을 숲이 영어로 포레스트인데 포레스트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무심코 숲이니까 산림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일제의 흔적이 있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산림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라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산림욕을 하잖아요. 산림욕을 할 때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산림욕.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 산림청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찰 숲의 이제 기원인데요. 요거는 좀 빨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이게 길어지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일단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구려 시대 때 이 사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법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시작이 무려 고구려 시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구려 당시 이제 국내에 지금의 이제 중국 길림성 쪽으로의 초문사와 이제 이불란사 이런 절들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국유사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전래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와요. 이게. 근데 이제 기록으로만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시대에도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법성포 인근의 불갑사가 창건이 되는데 이 법성포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가 이 불교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불갑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신라 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가장 늦게 전래가 됐는데 2차돈 이야기 아시잖아요. 2차돈. 그래서 이제 법 투망 때부터 이제 이게 정식으로 공인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로 우리가 경주에 가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찰들이 다 평지에 있어요. 그쪽은.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데 시작은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전래 초기에는 평지 가랑이 우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룡사, 익산, 미륵사, 부여 정림사 이런 것들은 시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인 거. 제가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산 중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딩 숲은 숲이죠. 빌딩이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쪽에 있었었는데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전래 초기의 사찰들은 숲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숲이 있었냐라고 볼 때 이게 통일 신라하고 이제 고려 초기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 사찰이 숲을 가지게 된 그 시작은 아마 이제 풍수지리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고려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고려가 이제 그 불교의 힘으로 거의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가 이제 후묘 10조라든지 이런 그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찰이 자리를 잡을 때는 그 풍수지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라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제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찰이 이제 산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우주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몇몇 종교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제 이슬람의 뭐 여성을 억압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도 이제 뉴스를 보고 왔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초기에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어찌저찌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걸 쭉 보면은 이렇게 시간 순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언제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의 종교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주가 이렇게 크 만들어질 때 이 빅뱅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처럼 얘네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쫙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스텔라라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들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블랙홀 같은 것들을 막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반면에 이제 그 불교의 우주관 같은 경우는 그 삼천대천세계라고 해가지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지대륙 여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기독교가 시간적인 어떤 그런 종교다라고 하면은 이 불교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공간의 종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표현을 갖다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간 속에서 사람은 뭐 욕계, 색계, 뭐 무색계와의 삼계와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쭉 해서 육도에 살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딱 표현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불교 개통은 이제 시작보다는 이제 그 공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중심에 이제 수미산 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사찰을 가게 되면은 공간적인 위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일주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천원문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속세에서 사부대중들이 점점 이쪽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형태의 그런 공간 구조가 사찰마다 다 이제 구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대웅전이 되는 거예요. 대웅전.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사찰의 초입부터 이렇게 이제 쭉 진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경건해지는 거죠. 이게 단계 이렇게 단위를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는 공간의 종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구조가 뚜렷한 그 불교의 우주관이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구현이 된 건데 그 산문에서부터 이제 전각에 이르기까지 그 불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공간에 은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이제 전각 대웅전을 짓고 그 다음에 사찰 천왕문, 일주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서 봤던 어떤 그 사지 대륙, 그러니까 삼천 대천 세계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다 공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사찰을 가실 때 물론 이제 너무 자주 가시겠지만 안에서부터 이제 그 공간의 위계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단계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가장 그 정상에 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공간을 한번 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찰숲이 사지대륜 즉 그 가장 그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이 불교는 사실상 이제 수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 그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출정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 밭에 있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석가모니가 이제 최초로 설법을 한 것이 이제 녹야원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와 관련된 성지가 이제 숲이라는 공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불교는 숲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찰숲의 기원을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삼국유사의 재밌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대산의 이제 진영원 현재 그 상원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사찰 숲의 기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찰의 기원이 아니고 이 주변의 숲의 기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태자 고진도와 그 효명태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피해가지고 저기 산 쪽에 숨어 살아요. 세상을 등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5대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같이 이제 그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쭉 살다가 두 가운데 이제 저기 그때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효명태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궁궐에서는 원래 그 권력의 암투가 심하잖아요. 권력 앞에는 형제도 없고 아버지 자식과 아버지 이런 것도 없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질도하고 이제 효명태자가 거기 오대산에 숨어 살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효명태자가 왕이 됩니다. 왕. 그래가지고 이제 효명태자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오대산에서 그 불공을 들이던 것들이 생각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삼국유사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오대산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사찰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냥 사찰만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찰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을 갖다가 다 거기다 하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진영원이라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쪽으로 6,000보쯤 되는 곳에 뭐 은희정 고이현까지 그 시지 15개월 밤나무밭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 갖다가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불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드리게 되면서 유치한 것이 사찰숲의 이제 그 기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조계산에 가면 이제 성광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산림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기에도 이제 이런 예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절을 참관할 때 땅을 나누어 받는 것은 신라 때부터 존숭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절을 만들면은 그냥 절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주변에 땅이 갖춰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그 시대 사고 방식이죠. 그 땅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종교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외운 것이다. 진영원이 그러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국가가 사찰에 하던 사폐지의 성격과 같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에 나와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 때는 이제 이 사찰들이 아주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고려시대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조선시도 시대로 가게 되면은 성리학주 유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업불 순무로 이 사찰이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절에 가지 못하게 막 업불 순무 정책을 취하는데 재밌는 거는 왕실에서는 불교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하되 백성들이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제 왕실이 사찰에 사폐지를 땅을 내려줬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어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찰 숲의 이제 보존, 요 제목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절이 있는 곳은 숲이 좋다. 이것이 그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 절이 있으면은 왜 숲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사찰의 주요한 어떤 역할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통도사 그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의 사찰소.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 지금처럼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산에 가서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생활의 도구를 쓰기도 하고 연료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숲들이 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울창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 시대에는 그 숲, 가까이 있는 숲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숲이 지금처럼 우리가 막 그 좋은 숲들이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 인야 분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1910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만드는 데는 불과 1년이 채 안 걸렸어요. 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자원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숙림. 이 성숙림이 이제 좋은 숲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림. 그러니까 치수라는 거는 작은 나무죠. 키가 작은 나무, 어린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무림목지는 그냥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있지 않은 그런 거. 해서 이 세 개를 범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딱 그려봤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진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백두산이라든지 이런 북한 쪽에는 이렇게 진한 녹색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산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림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남쪽을 살펴보면은 현저하게 성숙림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도 대부분 치수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무림목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래쪽에 이제 남쪽에 이제 사는 어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나무를 엄청 해다가 살았던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그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한 건데 그 당시 이제 1910년도에 벌써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을 갖다 수탈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의 숲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근처에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확대. 아까 우리 기억하시죠? 진한 녹색은 숲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은 숲이 없는데, 그 다음에 분홍색은 어린 나무가 있는 곳. 그걸로 우리 근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통도사가 있고요. 현충사가 여기 있고 여기 성남사가 여기 있네요. 성남사.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이 절 주변에 이렇게 진하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사찰 경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측정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디테일하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는 통도사다, 여기는 편충사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색깔들. 이 사찰들이 입지한 곳의 색깔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노란 데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숲을 다 백성들이 다 해먹어가지고 별로 헐벗은 산이에요. 헐벗은 산. 반면에 이 사찰들이 있었던 데는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산 중이기도 하지만 사찰이 의도적으로 이 숲을 지켜왔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게 스님들이 상감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여기는 안 돼. 예, 우리는 이제 숲의 종교이기 때문에 숲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게 지켰어요.
여기 이제 성남사, 지금의 이제 성남사, 편충사, 통도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지금의 이제 이르렀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저기 사찰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좋은 숲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통도사 옛사진인데요. 저 멀리 말고 가까이는 상당히 이제 엄하게. 이게 이제 1900년대 초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숲들이 되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참고로 제가 밀양에 삽니다. 밀양에 하면 이제 영남부가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래요 옛날에 이게 1900년대 초에 이제 사진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막 거의 뭐 헐벗습니다 이게. 요런 형태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김해인데요. 김해 신어산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야 시대 이런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보시면은 상태가 아주 안 좋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난이금배가 나옵니다. 범산, 금정산. 그게 범어산. 금정산.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아까 오대산 같은 경우도 숲이 아주 좋게 남아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그 범어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범어사가 이제 금정산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주변을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좋은 숲으로 남아 있는 데가 딱 여기. 그다음에 기장에 여기는 한번 자세히 찾아봐야 되는데 장안사 쪽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금정산과 이제 그 범어사가 이렇게 이제 그 숲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사찰이 숲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좋은 사찰, 그러니까 사찰, 그 다음에 좋은 숲, 자연이 우수해. 그래서 보호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사찰들이 다 국립보호도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지킬 거, 이렇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숲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뭐 민둥산이거나 이러면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걸로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연유가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해운대 쪽에 있는데 여기 장산이 어디 있을 겁니다. 예. 장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여기 시끄럽죠. 레이더 기지 때문에. 예. 잘 해결되려고 있고요. 장산군 밑에 여기가 기장. 장산군 밑에 이게 옛날 지도라 좀 제가 헷갈립니다. 그거 여기가 부산, 여기 낙동강, 해운대가 어디도 아니겠죠? 거기가 장산군이네. 아무튼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요거 남아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금정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정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금정산을 이제 우리가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까 너무 친근해가지고 뭐 높이도 한 800여 미터 정도 되고 해가지고 뭐 약간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범어사랑 같이 해가지고 좀 지켜놓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기장 쪽에 있는 그 숲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그 금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숲을 지켰는가? 한때 이제 저희가 이런 숲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의사에 한번 찾아가서 그 당시 이제 현흥 스님하고 이제 종성 스님을 뵀는데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이제 종성 스님이 산각을 하셨대요. 어려서부터 숲에 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절에서 쭉 생활을 하셨는데 주로 맡은 임무가 산각.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은 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산 해의사를 지켰는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큰스님들 뵙거나 이러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가지고 그 사찰과 사찰 숲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전에 통도사 갔더니 통도사 뒤에 축구장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 축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거기서 이제 축구를 많이 하신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불이 나면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맨날 저기 여기만 있으면 불이 나면은 왜냐면 우리 땅인데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무를 하나 베게 되면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이제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막 또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체력이 막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통도사 갔더니 그쪽에 이제 거기서 그 스님들이 축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체력 단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샬 아트라고 해서 불교 내 성부도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체력적인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수행하는 데서도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상당 부분은 이제 이 사찰을 지키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불이 나면은 그거를 아무도 안 꺼준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껐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희가 이제 한번 좀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한때 또 여기 통도사 이제 성바스님 그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체록을 좀 한 게 있어요. 여기도 그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쭉 보시면은 뭐 해방될 때 7살이고 통도사는 60년도에 왔지.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베어가로 하면 가서 쫓아버리고 싸움도 하고 톡 같은 거 뺏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다친 적도 있지만 옛날에는 조금 다쳐도 병원에 안 가. 조금 피난다고 해서 팔이 부러진다고 다리가 부러지면 몰라도 뭐 병원에 이런 데잘 안 가. 그러니까 온몸으로 지금의 이제 그런 것들만 지키셨다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주변에 이제 자연환경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켜와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혜택을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생태계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찰 숲의 이제 역할이 이제 조선시대 약간 이제 억불승유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 산림을 많이 지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봉산이나 금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냥 백성들이 아무 산이나 가가지고 다 이렇게 나무도 베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산림 정책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산이나 봉산이에요. 이게 이 금산은 이 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이 봉산은 산을 봉해버리는 거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금산은 주로 뭘 했냐면 소나무. 왜 이제 소나무를 갖다가 이제 소나무 숲이 있으면은 소나무를 이제 여기를 딱 금을 긋고 못 들어가게 해요, 백성들이. 만약에 거기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곤장을 뭐 100대 맞는다든지 뭐 이런 그 형벌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송목형벌, 소나무는 베지 마라. 이게 법으로 선본화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종 7년에 소나무 숲을 보호하고 동시에 수령에게 조림하도록 하여 병선제 확보에 노력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저쪽에 이제 일본 과거의 외부들은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뭐냐면 그냥 때가 되면 배 타고 와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쪽하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은 이제 육지에 올라오게 되면 좀 이제 큰 힘겨우니까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수시로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훌륭한 큰 나무들 배 가지고 그 운반해가지고 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소나무로 특히 곰소리죠. 이제 여러분들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렇게 일부러 심어놓고 못 베게 합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저기 오거나 그러면 그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나가서 이제 무찔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병참기지가 되는 거예요. 병참기지. 이런 기록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봉사는 국가에 필요한 특수용도의 목재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데요. 예를 들면 태봉봉산, 황장봉산, 율목봉산, 송화봉산, 향탄봉산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조선시대 조정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 정해놓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태봉봉산은
왕이나 왕비의 능묘를 보호하고 그 태아가 따고 있던 아까 태반을 갖다 이제 그러니까 왕실에 이제 그 왕자나 이제 공주가 태어나면 그런 태반이나 입고 있던 옷들을 그 저기 절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묻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기 지키고 그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이제 땅을 같이 이렇게 주고 거기 동산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황장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황장목? 예. 황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인데 이 안이 노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금강소나무로 얘기합니다. 금강소나무. 그래서 울진 봉화에 이쪽에 있는 그 거기는 봉산을 해가지고 황장목을 만들어서 그 궁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재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 춘향 가보셨나요? 옛날에는 오지인데 지금은 길이 나가지고 가기 쉽거든요. 그 옆에 이제 그 백두대간 수목원도 만들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그쪽에 소나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다 베버립니다. 베가지고 이제 그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어 나르기 위해서 기차로 이제 실어 나르게 되는데 그런 소나무들을 모아가지고 심는 곳이 어디냐면 춘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야, 이 소나무 좋은데 이거 이거 춘향목인가 이런 식으로 이름 붙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연유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위패하기 위해서 이제 밤나무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악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향나무 제사용으로, 나머지 다 제사용으로 국가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계산 성광사 사고에 가보면은, 이 산에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태실봉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찰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찰, 그 숲도 같이 이제 하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숲을 지키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국에 저기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웬만한 사찰들을 보면은 그 과거에 이제 넓은 그 땅을 가지게 된 배경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군대도 가야 되고 하는데요. 이 사찰은 승력과 이제 공납의 의무 면제, 지금으로 치면은 군대 면제의 세금 면제.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산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짓고 해가지고는 이런 사찰들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마찰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찰들이 쭉 있었어요. 이야기의 순서를 보면 그 사찰들이 숲을 보호를 쭉 해왔어요. 숲이 너무 좋아요. 숲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죠. 자연 생태계가 우수해가지고 이제 국립공원이나 그 도립공원 뭐 이런 거는 지정을 딱 해놨어요. 그 지정을 딱 하고 나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죠. 입장료를 이제 받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입장료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됐어요. 지금 한 10여 년 전에. 대신에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국립공원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있었죠. 제약이. 대신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죠. 초기에는 그 이제 국립공원 공단에서 문화재 관람료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동시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받다가 이제 국립공원 공단에서 이제 더 이상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되자 문화재 관람료만 남는 거예요. 예? 문화재 관람료만 남다 보니까 이제 절에서 이제 그 입장료를 갖다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뉴스에 이 충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기 절에 안 가고 산에 갈 건데 왜 내 문화재 관람료를 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땅이 다 사찰 땅이긴 합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그런 어떤 순서적인 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이 숲의 역할은 바로 공익적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후 변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 기후 변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면은 너무 느긋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태풍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아이다입니다. 아이다. 근데 아이다가 미국의 북동부를 갖다 이제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죽은 사람만 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이 막 침수되고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근데 그건 동쪽의 얘기고요. 이 서쪽의 캘리포니아, 미국 대륙의 캘리포니아 이쪽은 산불이 났는데 보통 지금 이게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만 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전에 이제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 산불 나잖아요. 산불 나가지고 끄는데 되게 애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전국에서 갑자기 소방차들이 그냥 확 몰려가지고 이제 싹 다 정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해안 쪽에 가보면은 시프린소가 이제 좌초돼가지고 기름이 막 해상에 유출됐을 때 국민들이 이제 내일인 양 가가지고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지금 이 백신 맞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맞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빨리 맞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맞아, 그래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잔여 백신 이게 시도에다가 결국은 제 날짜에 맞았어요. 빨리 맞아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기후위기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저께도 바다의 수온이 변해가지고 어족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다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무를 심는 거죠. 나무를 심는 거. 그래서 이제 부산시도 어떻게 하면 이제 나무를 좀 더 심을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하고 곳곳에 이제 보이는 데다가 이제 나무 심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이제 탄소를 고정시켜서 기후를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숲이 있으면 이제 대기가 좀 정화되고, 또 숲이 있으면 수자원들이 이렇게 엄청 함양하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조절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바로 와닿는 거는 여감이 휴양계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림욕이라든가 아름다운 경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유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통째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사찰숲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유 숲 좋다라고 하는데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숲이 그냥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외국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킹 트리. 그러니까 나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듯이 얘네들도 바쁩니다. 그냥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탄소 고정시켜야지, 그 다음에 산소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면 이제 토사 막아줘야지, 침식 막아줘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은 또 이렇게 즐겁게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 사람만 좋은가요? 거기에 더불어 사는 뭔가 다양한 곤충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숲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찰숲들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이제 순례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까 주지 스님 방에 보니까 조만간 법주사 쪽에 가시는데, 거기 가시면 또 소나무리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숲들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당연히 좋았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켜져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숲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 그거를 일컫는 용어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태계 서비스 이제 요 용어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그 용어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숲이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대응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부나 산림청에서는 요즘에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냐면 이 탄소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거나 이러면은 국가에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 예컨대 그 어떤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찰 앞에 빈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빈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서 탄소를 보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당신네들이 탄소를 상쇄하는군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양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지불을 해줘요. 그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상쇄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기후위기가 아주 심하고 이제는 그 국가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무를 심고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산주분이 계시면 예, 그런 사업들 아마 계속 하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좀 동참해서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이제 정부 부처에서 숲들이 하는 역할들을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연간 막 환산해봤더니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농림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찰이 많게 한 21조 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많게도 얘기하고 산림청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이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좀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찰숲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직접으로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뭐 사고가 났을 때의 그런 비용들 이런 거 다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공익적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사찰숲이 좋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찰들이 보호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이제 사찰숲들 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두대간 안에도 이제 사찰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찰숲의 생태를 이게 이제 양이 많은데 엑기스만 좀 풀려가지고 한두 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 숲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면은 이 용어를 한번 배워보시고 천이 요 단어를 한번 배운다.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잠시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다이나믹이더라고요. 다이나믹 부산.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부산 오다 보면 중간에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부산 동쪽이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잖아요. 아침에 이제 다 진지 드시고 있었을 텐데 이제 점심 때 되면 이제 허전하시고, 그다음 우리 또 이제 뭔가 먹을 것이고 계속 뭐 움직이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숲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숲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숲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전하면서 안정되는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 지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힘에 붙여서 조그만 밭, 한평밭도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안 지게 돼요. 그럼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우리 그냥 심한 속된 말로
뭐 그냥 쉽지도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요. 망초, 뭐 대망초, 풀, 할 이름을 일일이 뭐 열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잡초 막 이렇게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맨 땅이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에 그런 쉽지도 않은 풀들이 막 자라오죠. 근데 걔네들이 그냥 자라고 마는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민들레를 한번 얘기해요. 민들레가 이렇게 우리 막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저기 민들레 자주 낚이는 거 아시죠? 민들레 이렇게 열매 이렇게 꽃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매 동그랗게 하면 이렇게 다 불잖아요. 그 걔가 민들레에게는 종족번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얘가 이제 날아가다가 어디 떨어지겠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안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오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끝난 것 같잖아요. 다시 이제 열매 맺어가지고 이제 홀씨가 돼서 날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땅 속에 이제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속의 영양물들을 빨아들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잎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열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명을 다하면 그 자리에 뭐가 남냐면 민들레 유기물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썩겠죠.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반복하다 보면 토양이 점점 좋아져요. 토양이. 그러니까 그 맨 땅이었다가 여러 가지 풀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소나무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소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소나무 숲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소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요거는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천이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천이의 초기 단계. 근데 이제 이런 숲들 아까 이제 걸을 때 숲 좋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같이 가게 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소나무 숲들이. 왜냐면 이 소나무는 햇볕을 받아야지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하고 이제 그 경쟁하게 해서 햇볕을 뺏기게 되면 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나무의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단결해서 잘 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빼고 몰려서 잘 자랍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람쥐가 지금쯤 이제 겨울잠 자려고 입안에다가 도토리며 뭐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땅에다가 묻어놔요. 근데 이제 도토리가 다람쥐가 조그맣잖아요. 머리도 조그매요. 머리가 조그만데 그 얘기는 뭐냐면 뇌 용량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까먹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참나무류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나무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이 소나무 사이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소나무들이 다 고살해버려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겠죠. 공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밑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도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회다 보면 한꺼번에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숲이 바뀌어버려요. 소나무가 한번 이렇게 자리를 뺏겨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참나무류가 계속 유지하느냐? 얘네들도 이제 버티지는 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숲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먹을거리가 많아진 거죠. 근데 이 자리를 탐내는 다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서나무라든지 이런 류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들이 여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은 여기는 진짜 좋은 숲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극상림 이렇게 이제 불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극상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길 가시다가 이런 장면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옆에 소나무인데 소나무 솔방울 사이사이에 종자들이 많거든요. 그 종자들이 옆에 막 떨어져가지고 햇빛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소나무들 유묘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다시 죽게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크게 자란 놈들이 이제 빨리 자리 잡으면은 이제 자리 잡아서 크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여기도 이 옆에 있는 소나무 숲과 같은 숲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소나무가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당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이 소나무들도 어떻게든 이거를 버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이제 시간 되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소나무 잎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소나무의 잎이 이제 썩겠죠.
보통 한 3년, 4년 지나면 소나무 잎이 떨어져요. 그럼 얘들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되는데, 썩을 때 그 소나무 솔잎 안에 그 화학 물질이 분비돼요. 그 화학 물질이 발화 억제 물질이에요. 발화 억제 물질.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종자 같은 것이 딱 나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발화를 못하게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를 못해야지 소나무 숲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소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밑에가 허전하고 그러니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숲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좋아요. 솔잎 갖고 이렇게 쭉 걸을 산책하기 좋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구워 먹기 좋은, 거기 돗자리 깔고 소나무 아래서 고기 구워 먹으면 최고잖아요. 솔밭 같은 좀 있다. 솔밭 같은 게 어디 가나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게 언제 찍은 사진 같으신가요? 봄? 겨울. 눈 같죠? 얘는 사시나무 씨앗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시나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아마 포플러로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부산에도 옛날에 뭐 포플라 맛집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플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이제 포플러인데 걔가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런 식의 종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털 안에 종자가 조그만 게 들어있어요. 걔가 이제 날아다니다가 이게 떨어져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요것만 찍으면 겨울인 줄 알아요. 여기다 이제 불 붙이잖아요. 다 타면 잘 탑니다.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제 아까처럼 종자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그렇게 종자를 많이 생산하는 것들이 버드나무도 있고 포플러도 있습니다. 포플러 같은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종자들은 이렇게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얘는 이제 멀리 가지만 민들레는 이게 멀구슬나무 종자인데 이런 것들은 새가 먹고서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번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천상 아무도 안 옮겨주니까 사람들이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식물들마다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숲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큰 키나무도 있고 중간 키나무도 있고 장 키나무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소나무 숲으로 따지자면 소나무는 그 밑에 아예 이런 경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소나무 숲도 세월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나무 숲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소나무가 마지막으로 남는 데가 어디냐면은 산의 정상, 산 꼭대기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계곡에 가시면은 소나무를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거기는 너무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한 데라서 소나무의 힘으로는 거기 지켜내기가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는 산에 이제 능선부라든지 아니면 바위 끝에 아무도 경쟁 안 하는데 이렇게 혼자 힘들게 막 자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독야청청 소나무를 배워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나무가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거기 종자가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숲에 가서 보시면 그런 식의 이제 그 층위 구조 이렇게 그런 식의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생태학에서 층위 구조라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나무들이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키가 커가지고 햇볕을 받아야지 얘들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나무들은 서로 키가 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가 크지 못하는 것들은 그 생존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단풍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단풍나무가 있는데 이 당단풍나무는 애당초 이 키 큰 나무하고 경쟁을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요까지만 있자. 요까지. 그래서 그 큰 나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으로 그냥 뭐 그럭저럭 살지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교목이 되는 건데, 악교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버거우면은 밑에 이게 그 바닥에 깔리는 우리 관목이라고 하죠. 키가 안 크는 나무들은 주로 이제 이런 데 이제
어떻게 좀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나무들이 한 종류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키가 크려 그러면은 밑에 공간이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먹는 큰 나무, 그다음에 적당히 먹는 중간키 나무, 또 낙수 효과라 해가지고 흘러든 나무 거 가지고 또 먹는 작은 키나무, 이제 이런 식으로 숲이 꽉 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층위구조예요. 층위구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누구나 다 그냥 좋은 곳에서 다 돈 잘 벌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고위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가 굴러가질 않아요. 누군가는 또 다른 역할들을 막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계급 혹은 층위가 막 나눠지는 이유도 사실 숲도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중에 이제 숲에 가셨을 때 숲을 그냥 이렇게 다 얘네들이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구나. 이거 더해서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더 작은 나무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층위를 가지고 이제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절이 또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런 키 작은 나무들이 인기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원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발달하면서 내가 이제 조그만 집에 요만한 이렇게 화단이 있는데 여기다 내가 정원을 꾸미고 싶다. 그러면 큰 나무 가져다 심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무, 꽃이 이쁜 나무 뭐 이런 것들만 가져다 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시대는 얘네들대로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솔밭 같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우리 생태학적으로 이제 타강작용이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있는 동네 가보면 꼭 고깃집이 있고요. 그 고깃집의 이름은 대부분 솔밭가입니다. 왜냐? 네, 소나무 이렇게 다 가보면 네, 고기 구워 좋지 않나요? 솔향기 맡은. 네, 하동의 여기 천연기념물 풍기. 그다음에 가까이에 이제 여기 동백솔, 얘는 곰솔인데요. 여기는 빽빽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빽빽한 거는 맞는데요. 요 밑에 주로 뭐가 있냐면 할소리, 사스레피, 동백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키가 이미 다 컸어요. 이 곰솔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다른 종자들이 들어와서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곰솔의 입장에서는 낫대도 좋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라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여기에 부실잡밥나무라든지 후박나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결국에는 이 곰솔도 숲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걸 보려면 우리가 보통 한 200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때에는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숲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큰 극상림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50년에서 한 20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계의 연구로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숲들을 딱 보면은 그리고 이제 숲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숲은 50년 뒤에 어떻게 바뀌겠구나, 10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봉암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다 가봤지. 아마 분명히 여기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다 가봤어. 다 가봤어. 다 가보셨어요? 네. 봉암사 1년에 한 바퀴 오픈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찰 갑니다. 부모사 가게 사찰. 부모사에서 사찰을 다 같이 간다고요. 빼기 좋으신 게 빼기. 예. 거기사기로 가고. 예, 제 스님들도 여기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조계종 유일의 기도원, 수도원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하루 오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술적 연구로 이제 들어가 봤죠. 거기 가보면 이제 잣나무림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안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되잖아요. 근데 이제 잣나무림도 이제 꽤 오래되는 건데 밑에 한번 가보시죠. 잣나무 잎. 여기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 엄청 푹신푹신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까처럼 솔밭 같은 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가까이에 개서나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자주 가시겠죠? 근데 이렇게 아까 대웅전을 이렇게 올라가다 혹시 왼쪽 계곡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밑에 보면은 이제 등나무가 있고 이쪽은 여기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이제 뭐냐면 개서나무예요. 개서나무. 근데 이 개서나무가
숲에서는 극상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숲이 만들어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런다시피 150년에서 한 200년 정도 오랫동안 걸리는 그런 숲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범어사 했을 때 그 범어사가 일제시대 그 당시에도 되게 숲이 좋았던 거를 확인하셨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그런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범어사에 딱 가시면은 아 범어사의 그 숲이 이런 내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 숲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숲 중에서는 최고의라고 하는 극상림이라는 클라이막스 포레스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시면 좋은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늦가을에 겨울에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개서나무가 이 나무가 사람 근육질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딱 줄기를 감상하는 포인트가 아주 좋고요. 요게 지금 그 개서나무. 겨울이다 보니까 이런 경관들 많이 보시죠. 요게 또 가까이 금정산. 이런 숲이 있는 이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저기 살짝 힌트를 드렸던 기장군. 장안사. 장안사가 보면 요게 있는데 요걸 이제 끝으로 이제 설명을 좀 마무리하자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숲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 광릉입니다. 광릉이 경기도 광릉이 국립수목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뒤편에 가면 어떤 숲이 있냐면 이런 숲이 있어요. 거기는 숲이 너무 좋아서 일제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어요. 지금까지는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느냐? 우리 숲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숲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지 학술적 연구를 쭉 하는데 거기 멀기도 하고 가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남쪽에 보면은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서나무인데 남쪽에는 개자가 하나가 붙어요. 그 개자가 붙은 거는 딴 게 아니고 잎에 털이 좀 더 난 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는 털이 좀 깔끔하고 밑에 있는 거는 털이 좀 더 났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보면 안 보이고 이게 목복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잎에 털이 더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같은 나무인데 거기는 이제 들여보내주지도 않지만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장안사 가시면 혹은 여기 그 범어사 가시면은 그거에 준하는 숲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숲이 진짜 좋은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숲들을 이렇게 같이 이게 각각의 이제 사찰들 아까 이제 아마 많이 순례하시는 것 같은데 사찰 순례 끝나시면 이제 주변의 숲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숲은 어떤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거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통도사 가시면은 우리 그 대웅전치 쪽 소나무 숲이 있잖아요. 네, 소나무 숲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나무 숲이 되고 소나무 숲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소나무 숲으로 이제 유지를 시키려면 결국에 우리가 가가지고 경쟁하는 수목들 인위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리라고 얘기한다. 관리. 즉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관리다. 우리가 저기 미용실 가서 이제 이렇게 이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방해극상이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제 숲을 볼 때 숲이 이렇게 흘러왔고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